이재명이나 문재인 입장에서는 스스로 자구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먼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아주 맹공을 하고 나섰고, 물론 민주당도 우상호 위원장이라든가 이 사람들도 뭐 같이 손발을 맞추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스스로가 그렇게 지금 나섰단 말이에요. 우선 수사의 문제에 대해.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또 한동훈 장관도 반박을 했지 않습니까? 중대범죄수사고. 아니, 형사 절차에 따라서 수사하는 걸 가지고 정치쟁점 삼으면 그 말이 되느냐. 그렇게 또 윤 대통령도 얘기를 했어요. 그렇습니다. 지금 이게 요 부분은요, 이재명 수사. 그리고 이제 정치보복이냐 아니냐. 요거는 이제 제가 문화일보 칼럼을 이렇게 썼습니다. 요 좀 있으면 이게 12시쯤 되면 아마 인터넷으로 볼 수 있거든요. 문화일보의 칼럼, 백현동 수사, 썩은 환부는 도려내린다. 이런 이제 제가 칼럼을 썼는데요. 지금 이제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크게 두 갈래로 보면 돼요. 두 팀이 있어요. 검찰하고 경찰인데, 검찰은 한동훈하고 그다음에 이원석이가 한 팀입니다. 한동훈, 이원석 대검차장 팀. 그다음에 나머지 한 팀은 이상민, 그다음에 윤희근 경찰청 차장입니다. 이게 중요한 거예요. 이상민과 윤희근 팀입니다. 지금 이게 경찰청장은 김창룡 청장은 한 달 뒤에 물러나요. 곧 물러나요. 저희 합천 고향 선배인데 허수아비입니다. 지금 이게 경찰청 차장 윤희근 이분이 경찰대학교 7기입니다. 청주 출신이에요. 이분이 파격적으로 이번에 경찰청장 내정자입니다. 그렇죠. 사실상 이상민, 윤희근 이게 한 팀이에요. 그러니까 검경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선의에 경쟁하면서 협조가 잘 돼요. 지금 상당히 합동수사 협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검찰이 이재명을 잡는 게 지금 두 개입니다. 대장동을 배임으로 피해자로 적시했습니다. 그렇죠. 대장동. 그것도 이게 검찰이 지금 이게 나서고 있고요. 백현동.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. 검찰이 지금 나선 게 크게 보면 이게 대장동하고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. 고 이병철 씨가 이병철 씨 있잖아요. 이분이 녹취록을 4개를 해가지고 이태영 변호사가 김혜경이 변호하면서 23억을 쌍방울 그룹에 받는다. 지금 이게 쌍방울 그룹 김성태 회장이 도피했다는 말이 있어요. 검사한테 제가 들었는데 저 확인이 안 돼요. 빨리 이렇게 출국 금지해야 됩니다. 쌍방울 회장 아직도 안 했습니까? 왜 이런 출금이 안 돼 있어요. 제가 출금 법무부 이야기를 몇 번 들었어요. 검찰에서 이게 변호사비 대납 지금 이게 제대로 캐고 있습니다. 대장동과 이게 한동훈, 이원석 팀이 하고 있고, 그다음에 경찰은 이게 5개를 피해자로 해서 엄청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. 경찰이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백현동, 그다음에 성남 FC, 그다음에 법인카드 유용, 그다음에 경기도시주택공사 GH 합숙소, 그리고 이제 검사 사칭 허위 명예훼손. 이게 이재명이가 피해자가 7개로 돼 있더라고. 그러네요. 아니 어느 나라의 대선 후보가 피해자 7개로 동시에 압수수색 강제 수사 받는 이런 나라가 어디냐 말이에요. 저는 6개로 알았는데 7개가 돼버렸네요. 대장동도 배임의 피해자로 돼 있잖아요. 그러네요. 야, 저는 전과 이게 11범 되게 됐다니까. 전과 11범. 그래서 이 두 팀이 집중적으로 캐니까 지금 이게 오늘 뭐 정치법안한 게 우상호하고 이재명인데, 우상호는 뭐랬냐면 대장동 터니까 없으니까 백현동 턴다고. 대장동이 너무 많이 노는데 뭐가 없어요. 그 다음에 백현동 이거는 심각하죠. 심각해요, 거기는 진짜. 그리고 이게 이재명이도 뭐랬냐면, 이재명이도 이게 뭐 사법 살인한다, 정치 보복한다, 그러면서 이게 21세기 대명천지에 또다시 사법 정치 살인이 어딨냐, 이렇게 이재명이도 막 강변하는데, 한마디로 제가 이게 경강부의 개변이다. 정치 보복이라는 거는 전부 이게 없는 걸 억지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죄를 만들어내는 게 정치 보복이죠. 근데 이재명이는 전부 이게 양심 선언자들이 놓았잖아. 법인카드도 7급 공무원이 양심 선언했잖아. 그렇죠. 그다음에 변호사비도 이병철 씨가
녹취록 다 내놨잖아. 그 다음에 FC는 박하영 차장이 보니까 말이 안 되게 사표까지 내면서 수사 방해 폭로했잖아. 그 다음에 대장동은 정영학 씨가 녹취록에서 이재명, 유동규, 정진상 다 해묻다. 최윤결까지 이랬잖아요. 아니 모든 게 양심선인 내부 고발에서부터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이게 무슨 정치 보복이냐. 예. 이렇게 제가 칼럼을 오늘 써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제 나름대로 이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, 죽겠다, 위협을 이제 수사 압박이 강해지니까 감지를 하고 대응에 나섰는데 하나는 이제 그런 수사에 대해서 프레임 씌우기, 정치보복 프레임 씌우기고 또 하나는 우리 쪽에도 세를 과시하겠다 해서 그런지 그동안 무건 수행정이라든지 18일 날 지난 주말이네요. 그 개딸, 양아들 이거 다 끌고 계양산에 올라가서 새 과시를 팍 했다고 그러네. 뭐 몇백 명이 왔다고 그러고. 지금 이게 계양산에 갔죠. 가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게 떠들고 있더라고요. 뭐냐면 이제 나 이게 당대표 나가겠다. 이렇게 선언한 거죠. 왜냐하면 이게 그랬죠. 계양산에 가가지고 네. 개딸하고 이제 양아들한테 뭐랬냐면 이게 당직은 당원들한테 돌려줍시다. 그러니까요. 그 다음에 공직은 국민들한테 돌려줍시다. 이게 뭐냐면 이번에 내가 당대표 나가니까 당원들 반영 비율 좀 올려달라. 전대 룰. 이것도 룰이죠, 룰. 지금은 대의원이 45%잖아. 예. 그 다음에 당원이 40%밖에 안 되죠. 예. 그 다음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%, 일반 당원 여론조사 5%잖아. 그러니까 지금 하면 이게 대의원이 제일 많잖아요. 예. 그러니까요. 대의원은 이제 반명계가 많죠. 그러니까 이제 개딸 양아들한테 이게 당원들의 반영비를 높여달라. 뭐 이런 이야기를 이게 쭉 떠들고 있는 건데 제가 이게 칼럼에도요. 이재명의 안전을 개딸이나 양아들이 지켜줍니까? 증거가 차고 넘치가 검경이 수사 칼날이 이재명을 정조준하는데 개딸이 이재명을 지켜줍니까? 양아들이 지켜줍니까? 그거 안 돼요. 예. 제가 오늘 이게 칼럼의 결론은요. 문재인 말로 인용했습니다. 문재인이 2018년 9월 1일 날 당정청 회의에서 한 문재인의 의혹, 문재인 말을 제가 여기 결론을 적었어요. 칼럼에. 뭐라 했냐 문재인이가. 이랬습니다. 우리가 이제 함께 이루어내야 할 시대적 소명은 분명합니다.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야 합니다. 이게 문재인 말이에요. 제가 그랬죠. 문재인이는 이걸 실천 못하고 정치 보복을 했지만 이 말은 진리다. 지금 이게 우리가 이뤄낼 시대적 소명이 뭐냐? 강력하고 지속적인 좌파 적폐청산으로 정의, 공정, 법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. 이런 게 좌파 적폐. 이 문재인이가 북한의 월북단인 걸 조작하고 북한의 USB 막 퍼주고 자기 딸하고 사이 범죄 조작하고 송철호 사건 탈원전 조작하고 온데게 블랙리스트 다 만들고 이걸 이게 청산하는 게 이게 바로 우리 시대 과제다. 그 다음에 이재명의 7대 범죄 이걸 이게 청산하는 시대 과제다. 이렇게 제가 결론을 썼거든요. 저는 뭐 이재명이가 아무리 지금 이게 방탄복 하나밖에 없죠. 불체포 특권. 그러니까 지금 8월에 전당대회에서 당권 잡아가지고 완전 갑옷을 입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방탄복을 2벌, 3벌 깨어버리다 한 벌 가지고 이렇게 뚫려버린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어떻게든 이게 막아야 되고 설사 방탄복을 뭐 이게 2벌, 3벌 입더라도 그건 뚫어야 된다. 이래 보는 거예요. 그런데 이재명이는 자기가 뭐 당권 잡는 것도 물론이고 물론 계양산에 가서도 최근에 이 개딸들이 좀 정치 훌리건 그런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서 여론의 비판이 안 좋아서 그런지 좀 거친 언행을 해갖고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하면서 싹 이렇게 또 자제를 시켰는데 문제는 이제 당권 싸움 할 때 당대표와 함께 최고위원을 또 선출하지 않습니까? 그 최고위원회 철회배들이 전부 그거 출마해갖고 장악 건다고 그러네.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철험에 최고위원회 갖고 아주 철강 최고위 스냅으로 구성한다. 그런 말이 지금 돌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 참 이재명
당 대표의 철험의 최고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? 하고 어느 언론 인터뷰에 그렇게 아주 걱정을 태산같이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이재명의 그 개항산 발언하고요. 예. 그다음에 김남국이가 10일 날 또 MBC 라디오 나왔거든요. 아, 그래요? 근데 지금 반 이재명계는 집단 지도 체제로 가자는 거예요. 근데 집단 지도 체제는 이재명이가 안 받아주잖아. 복숭아 확단된다고. 예. 이재명이는 이제 단일 지도 체제 하자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 자기는 당대표가 쉽게 돼요. 그렇죠. 된다고요. 근데 문제는 대표 혼자서 못 하잖아. 예. 지금부터는 이게 최고위원 싸움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바로 이게 김남국이가 MBC 라디오에서 뭐라 했냐. 김남국이가 혁신과 쇄신은 당대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대표를 뒷받침할 지도부 구성이 중요하다. 그러니까요. 한 세트로 같이 갈 수 있는 지도부가 나와야 된다. 이게 바람잡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고민정, 뭐 김남국은 말할 것도 없고 양이원영, 이수진, 장경태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저렴의 멤버들 아닙니까? 그러니까. 최고위원을 확실하게 장악을 하겠다. 뭐 이렇게 지금 전략을 짜고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결국에 이재명 혼자 안 되니까 한 세트로 최고위원도 뽑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. 그럼 이게 이재명하고 뜻이 맞다는 말은 최고위원들도 좀 이게 양아치들 중에 뽑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. 이재명이가 양아치니까. 자, 그러면 이게 양아치 이게 대표적인 집단이 철험해져. 네. 그러니까 근데 김용미도 나가고 김남국이는 아직 못 나갈 것 같아. 김남국이는요. 제가 이게 방송을 한 6, 7년을 같이 했습니다. 대화해 보면 이게 철이 없어요. 와, 저는 이게 이준석이보다 철없는 정치인 처음 봤어요. 제가 가장 철이 없다고 보는 게 이준석이거든요. 예. 근데 거의 둘 다 막하예요. 둘 다 막상막하가 아니고 막하. 김남국이는 결혼도 안 했는데 이준석이도 안 했잖아. 예. 근데 말하는 게 보면 이게 완전히 진짜 철도 없고 이게 어린애 같아요. 애들 아닙니까? 아니, 그냥 제가 나이로 비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게 구상유치라는데 옛날에 입에 젖비리 난다 있잖아요. 뭐 그 제가 나이로 비하는 게 아니고 말하는 게 너무 이게 현실하고 안 맞고 인생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. 근데 김남국에 놓아가지고 이렇게 떠드는데 그러면 이게 이재명과 같은 색깔, 같은 양아치 중에 한다면 뭐 제가 보기에 김용민, 예? 최강욱이, 예. 그 다음에 뭐 이수진, 그 다음에 황운하 있잖아. 다 이게 뭐 안 거고. 그 다음에 검찰의 최고 또라이 있잖아. 백혜련. 그거는 그게 재선이가 되지. 이런 사람들로 지도부 구성해서 완전히 이낙연, 정세균 전부 이게 다 말살하고 우리가 이게 똘똘 당을 완전 접수하자.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고 있는 거예요. 일단 망하는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? 그렇게 되면은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썩 좋은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괴롭습니다. 그러면 계속 이제 윤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면서 정치권을 쥐고 흔들 거 아닙니까? 어쨌든 2024년까지는 과반이 되기 전까지는 이 국민의힘이 이 사람들이 170석을 가지고 흔들어 대면은 정말 힘들어요. 말귀가 통한 사람하고 정치를 해야지. 이 사람들이 말귀가 통하겠습니까? 그러니까. 예. 어쨌든 검찰 수사가 이렇게 압박이 가해지니까 이재명도 자구책에 나섰는데요.